안녕하십니까. 더 여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부정 평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31일 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만에 새로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았습니다. 54.2%로 잘못된 일이다 라는 평가가 잘된 일 39.6%보다 1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했을 때는 반대였습니다. 긍정평가가 54.2, 부정평가가 40.4였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가 2019년 12월 말에는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랑 비슷한 긍부정 평가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질문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 범여권의 주도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봤고요. 지난 1년 전 조사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첫 번째,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평가가 좀 낮아진 점, 두 번째는 질문 워딩에 있어서 좀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응답자들이 포커싱을 해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의 1차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또 2차 징계위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높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60대, 70대에서는 예상대로 부정평가가 60% 이상으로 나왔는데 3, 4, 50대는 긍부정이 팽팽했습니다. 근데 20대는 오히려 70세 이상 60.9%보다 더 높은 61%,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70세 이상보다 0.1%포인트 높은 부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20대 계층이 다른 연령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30대, 40대 또 나가서 50대 연령층보다 최근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60, 70대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좀 보수화된 경향이 있다.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60, 70대와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당의 반대 속에 법여권 주도로 통과되었다는 그런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계층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계층보다 공정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죠. 지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도 20대가 가장 좀 저항적인 그런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수, 진보, 또 혹은 지정당별 이건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열의 7명가량이 긍정평가, 또 반대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에서는 또 70%가량 부정평가했고요. 문제는 중도층,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50% 이상 나타나면서 이번 결과가 긍부정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좀 팽팽했는데 인천, 경기 또 밑으로 갈수록 대전, 충청 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동쪽 아래로 갈수록 부정평가가 높아졌고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7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하튼 이제 공수처는 출범을 하게 됐고요. 이제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윤석열 총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들어서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또 1위로 나오는 결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 조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조금 더 긍정보다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36.7%로 리얼미터 주간 집계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지난주에 기록한 이후에 지난주보다 소폭 조금 더 빠졌습니다. 갤럽 조사도 지난주에 39%였고 또 RN서치 조사도 35%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는 36.7%로 12월 2주차를 마감을 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관련된 부정평가, 한국갤럽이 부정평가 이유를 항상 물어보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도 코로나지만 부정평가 이유도 어느덧 하위권에서 5위까지 코로나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워낙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보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또 국민의힘의 공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도층, 무당층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징계위원회 1차, 2차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법관위에서 이제 주초에 판사 사찰 안건이 또 부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중까지 수요일까지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런 상황에서는 중반까지는 주초에 좀 약세로 출발했다가 집토끼, 그러니까 진보층이 좀 결집하는 180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공수처법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 출범을 시키고 또 윤석열 총장도 징계위원회에서 빨리 징계를 해라 이런 집토끼들의 의견들이 주 초중반까지는 반영이 돼서 좀 상승을 하다가 주 후반 목요일부터 좀 빠졌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는 집토끼들이 좀 뭉쳤는데 목요일 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총장 기피 신청 모두 기각, 심재철 검찰국장 자진 회피 이러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부터 조금 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하튼 윤석열 총장 해임 혹은 면직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당청 지지율이 좀 어려울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또 윤석열 총장 후임,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 정지가 돼서 후임 총장이 오거나 아니면 직무 대행 체제가 오거나 그래서 뭔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집토끼층 혹은 중도층이나 무당층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어떤 정무적인 그런 예측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확산 추이가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1000명에서 다시 1000명 미만으로 좀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3단계에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 윤석열 총장 징계는 2차 심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이라든지 또 내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고용 동향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난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할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별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0.8%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소폭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0.3%포인트라도 아무튼 2주 연속 올랐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이런 당내 논란, 또 분란 이런 요인들이 지난주에는 필리버스터, 또 공수처법 이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이 그 전주하고는 좀 다른 단일 대우로 움직였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하락을 이제 막고 이번 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이제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오르지 못한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아무튼 180석 이 거여 정당의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 혹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에 좀 처져 있는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과 또 부산
이쪽에서 좀 열세인 것이 이번 주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4%포인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한 20%포인트 가까이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어제 뉴스였나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득실을 떠나서 어떤 본인이 이제 출마의 어떤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인 득실도 사실 뭐 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올라가면서 오호돈 전 시장에 대한 이슈가 조금, 그러니까 미투와 관련된 논란이 좀 사그러드는 과정 속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초용 갈등에다가 또 코로나,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이쪽도 제법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 방역이 굉장히 모범 사례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빨리 이 부분이 잘 극복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K 방역 어떤 성공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백신도 지금 뭐 너무 늦어지지 않고 내년 1월에 뭐 치료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 3월 안팎에 이제 백신이 도입이 돼서 우리 국민들도 빨리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 좀 극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당청 지지율이 2020년 12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의 2차 징계위원회 결과, 그리고 공수처의 출범 과정, 이런 절차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일단 집토끼들이 뭉치고, 그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다시 당청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아무튼 40% 선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어느 한쪽, 예를 들어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40% 선을 회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1% 선에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소개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부정 평가가 좀 줄어들고 긍정이 늘어나면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튼 추윤 갈등, 또 부동산 문제, 코로나 이 세 문제 때문에 조금 당청 지지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청이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또 내일 법무부의 2차 징계위원회 결과 지켜보면서 이번 한 주간 지지율을 또 면밀히 관찰하고 향후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주차 주간 집계와 또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더 여론 12월 2주차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